지금 혈당 수치 그냥 두시면 6개월 뒤엔 정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식단도 조심하고 단 음식도 줄이는데 당화혈색소가 계속 오른다는 분들 요즘 정말 많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기 대사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현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봤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혈당은 습관이 아니라 평생 짐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딱 하나를 놓치고 계세요. 바로 활성산소라는 존재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활성산소가 혈관을 녹슬게 만들고 세포를 망가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수치만 보시는데 정작 그 수치가 만들어내는 내부 손상은 생각하지 못하십니다. 밥을 조금 덜 먹고 운동을 좀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으시죠? 하지만 몸속에선 이미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손끝저림, 식후 피로감, 시야 흐림, 이런 증상들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오늘 이걸 모르고 지나가시면 관리에도 계속 제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내부에서 벌어지는 손상을 막지 못하면 혈당은 다시 올라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은 떨어지는데 활성산소는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을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혈당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며칠 전 가족 모임에서 형님 한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님은 몇 년 전부터 공복 혈당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해요. 밥 조금 덜 먹고 단 음식만 줄이면 괜찮아질 거라 믿으셨죠. 그런데 검진 때마다 당화혈색소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불안이 커졌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손끝이 저리고 식사 후엔 쉽게 피곤해지는데도 이 나이 되면 다 그런 거라며 스스로를 달래셨다고 하더군요. 주변에서도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고들 하니까 그러려니 하셨대요. 하지만 속으론 불안하셨던 거죠. 혹시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계속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생활 습관 하나를 바꾸면서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매일 아침 드시던 식습관은 그대로인데 항산화 관리를 시작하셨거든요. 처음 3주 정도는 큰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대요. 손끝저림도 줄어들고 식후 피로감도 예전만큼 심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때 형님이 깨달으신 게 있습니다. 혈당 수치만 보고 식단만 조절하는 건 반쪽짜리 관리였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혈당이 만들어내는 활성산소였고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니까 몸이 계속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은 이제 당화혈색소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무엇보다 몸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형님처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을 망가뜨리는 핵심 원인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활성산소 과다 문제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혈당이 높아질수록 몸속의 활성산소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활성산소라는 게 참 무서운 게 혈관과 세포를 녹슬게 만든다는 겁니다. 새가 녹슬듯이 우리 몸도 산화되는 거죠. 국내 노화 연구기관 보고에 따르면 고혈당 상태는 산화 스트레스를 크게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혈당 수치가 높다는 건 단순히 당이 많다는 게 아니라 몸속에서 녹이 슬고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제가 만난 67세 박영수님은 혈당 수치보다 피로와 저림이 먼저 심해졌습니다. 검진할 때마다 당화혈색소가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크게 높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몸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저리고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누워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활성산소가 이미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식으로 해결하려고 채소, 과일을 열심히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솔직히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는 활성산소가 너무 빠르게 생성되기 때문에 식사만으로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한 식단 조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식단도 중요하지만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하는 관리를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혈당 수치 외에 몸의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손발 저림, 쉬운 피로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이미 활성산소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나이 들수록 떨어지는 회복력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나이가 들면 몸의 자가 회복 시스템이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활성산소가 생겨도 몸이 알아서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도 금방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시스템이 둔해집니다. 해외 노화학회 연구에서 항산화 능력은 40대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몸에 원래 있던 항산화 효소들의 활동이 떨어지면서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양의 활성산소가 생겨도 젊을 때는 금방 처리되지만 나이 들면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72세 김정희님은 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 변동이 커졌습니다. 예전엔 밥 한 공기 먹어도 혈당이 크게 안 올랐는데 요즘은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확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회복력이 떨어진 증거입니다. 몸이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도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복을 돕는 영양관리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몸이 알아서 해주길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외부에서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몸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젊을 때 방식 그대로 관리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나이에 맞는 관리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예전보다 회복이 느려졌다고 느끼시나요? 상처가 늦게 아물거나 피로가 쉽게 안 풀린다면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혈당 자체보다 무서운 내부 손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수치에만 집중하시는데 진짜 문제는 당이 아니라 당으로 생기는 손상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미세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특히 눈, 신장, 신경 같은 곳에 가느다란 혈관들이 먼저 손상됩니다. 해외 당대사 연구에서 고혈당은 미세혈관 손상의 시작점으로 확인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벽이 상하고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장기들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 거죠. 이 과정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을 못 느낍니다. 699세 이철수님은 혈당 수치보다 시야 흐림이 먼저 왔습니다. 담화혈색소는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더니 안과에서 망막 문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혈당이 눈의 미세혈관을 망가뜨린 거예요. 이철수님은 그때 후회하셨대요. 수치만 보고 안심했던 자신이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혈당 수치와 함께 내부 환경을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검진도 중요하지만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소변 거품이 많아지거나 상처가 안 아물면 이미 내부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늦는다는 겁니다. 미세혈관 손상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상 없이 수치만 관리하고 계시진 않나요? 정기적으로 눈 검사, 소변 검사도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 부족 상태입니다.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항산화 물질이 부족하면 활성산소가 계속 쌓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건 같은 양의 인슐린을 써도 혈당이 안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공개 영양 연구 자료에서 중장년층 항산화 영양 부족이 확인됩니다. 특히 비타민C,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비타민의 섭취량이 권장량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합니다. 식사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나이 들면 흡수율도 떨어지니까 실제로 몸에 들어오는 양은 더 적습니다. 695세 최미경님은 항산화 관리 후 피로가 먼저 줄었습니다. 혈당 수치 변화는 천천히 왔는데
몸 컨디션은 훨씬 빨리 좋아졌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오후 피로감도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식단 조절도 더 잘 지키게 되고 자연스럽게 혈당도 안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항산화 보충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공급해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활성산소는 매일 생기니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량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미 혈당이 높은 상태라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항산화 관리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 시도해 보셨다면 양이 충분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잘못된 영양 상식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비타민은 조금만 먹어도 된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은 권장량만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권장량이라는 건 결핍을 예방하는 최소량일 뿐입니다.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해외 영양학 연구에서 필요량과 권장량의 차이가 지적됩니다. 특히 항산화 비타민의 경우 건강 유지를 위한 최적 섭취량은 권장량의 몇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혈당이 높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비타민 소모량이 더 늘어나니까 더 많이 필요한 거죠. 70세 정남수님은 소량 복용으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종합 비타민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는데 몇 달 먹어도 별 차이를 못 느끼셨대요. 나중에 전문가 상담을 받고 용량을 늘렸더니 그때부터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피로도 줄고 혈당 변동도 안정됐다고 하세요. 그래서 몸 상태에 맞춘 접근이 필요합니다. 나이, 건강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 필요한 양이 다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한다고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관리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내 몸에 필요한 양을 정확히 아는 게 첫걸음입니다. 이제 이 원인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산화 관리의 핵심은 지속성과 충분한 양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활성산소는 매일 생기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도 매일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며칠 먹다가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세요.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봐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욕심내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C 같은 경우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가려다가 부작용만 생기면 오히려 손해예요. 몸 상태를 보며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첫 주에는 아침 한 번만 먹어보고 몸 반응을 살펴보세요. 괜찮으면 다음 주부터 아침 저녁으로 늘리고 그래도 문제 없으면 용량을 조금씩 올리는 거죠. 자기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건 본인이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는 혈당 관리의 기본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당이 더 올라갑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을 복용할 때는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해요. 비타민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아서 흡수되고 남은 건 소변으로 나가는데 물이 부족하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부작용 위험이 커집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는데 물을 안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또 변비가 생기거나 두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대부분 수분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루 목표량을 나눠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간식 시간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부담 없이 충분한 양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물은 얼마나 드셨나요?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은 하루 최소 2리터는 마시셔야 합니다. 비타민C 고용량 복용 시 균형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만 많이 먹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다른 비타민들이 더 빨리 소모됩니다. 특히 비타민 P군이 같이 소모되는데 이걸 보충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로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영양소 소모를 무시하면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비타민C를 대사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B2, B20 같은 게 필요한데 이게 부족하면 비타민C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마치 한쪽 바퀴만 큰 자전거 타는 것처럼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비타민 B군을 함께 챙기세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는다면
복합 비타민 B를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피구는 에너지 대사에도 필요하고 신경 건강에도 중요하니까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필요합니다. 영양 균형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만 많이 먹는 것보다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챙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식습관은 완벽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완벽한 식단을 만들려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세요. 하루 세 끼 다 완벽하게 먹을 수는 없어요. 그보다는 가장 문제되는 부분만 먼저 고치는 게 낫습니다. 극단적인 제한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흰쌀밥 절대 안 먹겠다. 과일 완전히 끊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며칠 못 가서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가끔은 먹고 싶은 것도 먹어야 해요. 다만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 거죠. 정제 탄수화물과 과식만 줄여도 차이가 납니다. 흰쌀밥을 현미 섞은 밥으로 바꾸고 빵이나 면 종류를 조금만 줄여도 혈당이 많이 안정됩니다. 한 끼에 배불리 먹는 것보다 적당량을 먹고 간식으로 채우는 게 혈당 관리에 훨씬 좋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80점만 유지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줄이기 힘든 음식은 무엇인가요? 그걸 완전히 끊으려 하지 말고 횟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운동은 강도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혈당 관리에 운동이 좋다고 갑자기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다가 다치거나 너무 힘들어서 며칠 만에 그만두게 됩니다. 운동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식후 산책만 해도 혈당이 많이 안정됩니다. 식사 후 30분 안에 15분만 걸어도 혈당 상승이 확 줄어들어요. 격렬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 앞 한 바퀴 돌거나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만 해도 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한데 이것도 무겁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이런 가벼운 동작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육이 있어야 혈당을 저장할 공간이 생기고 인슐린 감수성도 좋아집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식후에 집 앞 한 바퀴라도 걸어보세요. 스트레스 관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당을 올립니다. 아무리 식단 잘 지키고 운동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혈당이 안 잡혀요. 그래서 마음 관리도 같이 가야 합니다. 깊은 숙면이 혈당 안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잠을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식욕 조절 호르몬도 망가집니다. 그러면 다음날 단 음식이 더 당기고 혈당이 더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밤 11시 전에 자고 최소 7시간은 자야 몸이 제대로 회복됩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복잡한 명상법 배울 필요 없이 그냥 눈 감고 숨만 천천히 쉬어도 됩니다. 최근에 푹 잔 적이 언제인가요? 오늘부터라도 수면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혈당이 안 잡히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만 조절하고 운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관리입니다. 진짜 문제는 혈당이 만들어내는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를 방치하면 혈당은 계속 흔들리고 합병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아무리 밥을 덜 먹어도 몸속에서 벌어지는 산화 손상을 막지 못하면 혈당은 다시 올라갑니다. 마치 물 새는 배에서 물만 퍼내고 구멍은 안 막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반응합니다. 항산화 관리를 시작하면 먼저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피로가 줄고 손발 저림이 덜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다음에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해요. 당화 혈색소도 조금씩 떨어지고 혈당 변동폭도 줄어듭니다. 형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식습관은 그대로인데 항산화 관리만 추가했을 뿐인데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관리의 힘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쓰니까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잘못 관리하면 5년, 10년 지나도 제자리 걸음이고 합병증만 생깁니다. 눈이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지고 신경이 망가집니다. 한번 손상된 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지금부터라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의 손상을 막을 수 있고 이미 생긴 손상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70대도 80대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몸에 부담 없는 수준에서 항산화 관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비타민 C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그리고 비타민 B군도 함께 챙기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식단도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말고 정제 탄수화물만 줄여보세요. 흰쌀밥에 현미 조금 섞고 빵 먹는 횟수만 줄여도 됩니다. 식후엔 15분이라도 걸으세요. 이것만 해도 한 달 뒤엔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C가 맞지 않는 사람 유형과 반드시 피해야 할 경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가 누구에게나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신장 문제가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면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혈당 관리에서 가장 막히는 부분이 무엇이나요? 식단 조절이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꾸준히 실천하는 게 힘드신가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들으면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